여러분, 이번 주 윤갑의 혼과 팔척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오래된 악연의 실마리까지. 이번 주 예고편에는 단순히 다음 장면의 힌트가 아니라 인물의 운명을 뒤흔들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떡밥과 전개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흥미롭고 기대감 넘치는 한 주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제 예상대로 어르신은 김봉인이 맞았고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팔척귀의 재단 앞, 풍산을 짓밟고 돌아서던 그 순간 풍산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넙덕의 핏줄. 이건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김봉인도 넙덕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억눌린 불씨처럼 잠들어 있던 팔척귀도 다시 분노를 일으키고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대사였죠. 이 말이 던져진 이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운명을 뒤흔드는 전면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는 왕가의 피에 흐르던 저주와 그 원한의 진실이 직접 충돌하게 되는 회차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와 그것을 밝히려는 자, 그 엇갈린 선택이 맞부딪히는 이번 주 귀궁은 가장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겁니다. 이번 주 핵심 전개와 그 안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숨겨진 대사의 의미, 화면 뒤에 감춰진 감정까지 지금부터 예고편 속 진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고편 속 가장 강렬했던 장면, 여리가 강철에게 말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13년간 품어왔던 오해와 분노, 그리고 감정의 해소입니다. 강철이 할머니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시간의 무게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이 완전히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여리는 강철의 침묵을 원망하면서도 그가 감당해온 고통의 크기를 함께 느끼게 되죠. 강철은 마침내 여리와 진심을 공유하게 되고 여리는 이제 진실이 아니라 운명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분기점이며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사건들에 스스로 뛰어들게 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여리를 위한 길이 아니라 여리가 선택한 길. 그래서 이 장면 이후 여리는 더 깊이, 더 위험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 진실. 강철이 왕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감정의 중심에는 여리에게 왜 그걸 말했냐는 분노가 있죠. 여리가 늦은 밤 왕에게 찾아가 팔척귀의 시작과 넙덕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에서 왕은 여리의 간절함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진실을 일부 털어놨습니다. 여리가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단지 저주를 푸는 사명으로 팔척귀에게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모인 넙덕이 이 모든 비극에 직접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여리는 더 이상 남의 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안고 싸우려 될 것입니다. 강철의 반응은 바로 그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어쩌면 그것이 강철의 반응에 담겨있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의 음모. 가장 섬뜩한 대사 중 하나는 김봉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무기의 발을 잠시 묶어둔다면 열이라는 계집을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김봉인이 이 상황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무기 강철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열이를 제거하며 팔척귀의 저주를 이용해 권력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흐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는 곽상추. 그는 이미 왕의 개혁을 반대하는 인물이었고 점점 더 왕을 향한 내부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으며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김봉인을 정점으로 하는 구체적 세력이 분명히 나뉘었음을 드러냅니다. 저주와 원한, 귀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대립의 부대, 왕과 김봉인의 전매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암시입니다. 풍산의 부적. 비비는 중요한 고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강철에게 말합니다. 환갑 넘은 양반들이 풍산의 부적을 지니고 있어. 혼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 이 대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비비의 본능, 즉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혼을 먹는다는 존재의 질서가 막혀버렸다는 선언입니다. 결과적으로 귀신의 윤리와 원한 해소의 질서가 인간의 부적 하나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것. 그렇게 비비는 자신의 힘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리와도 일시적인 동맹을 맺게 되고 그동안 서로 경계하고 거슬러 오던 관계 속에서 공통의 적 팔척귀 앞에서 같은 편을 서게 될 겁니다. 복수와 본능의 불편한 공존. 바로 이 기묘한 연합이 향후 팔척귀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팔척귀도 김봉인도 왕가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의 위기.
열이가 복면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위기 속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강철아, 구해줘. 동시에 강철의 어머니가 납치당한 상황이 교차되며 위기가 두 방향에서 압박해옵니다. 배가로 오라는 협박, 지켜야 할 열이, 그리고 강철의 무능력함. 강철은 그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오릅니다. 열이는 물리적으로, 강철은 정신적으로 고립되는 이 장면은 다음 회차의 대격돌을 암시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기원. 팔척귀의 시작은 계묘년, 선왕의 비극. 열이는 왕에게 묻습니다. 그의 팔척귀에게 누가 빙이 되었습니까? 왕은 말하죠. 그 빌어먹을 악귀가 선왕을 덮쳤다. 그리고 그 시점은 넙덕의 죽음과 정확히 맞물려 있죠. 왕은 이 모든 흐름을 되짚으며 결국 풍산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점까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풍산 뒤에 또 다른 존재, 어르신 김봉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이 흐름은 다음 회차에서 왕이 김봉인과 과거를 떠올리거나 결정적 단서를 마주하며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악연. 강철은 왕에게 말합니다. 열이와 넌 대를 이은 악연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왕과 무당 그리고 팔척귀를 둘러싼 오래된 인연을 끌어올리는 복선입니다. 선왕의 시대의 넙덕과 팔척귀 그리고 왕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와 열이는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왕과 광철은 그 과거를 알고 있고 그 비밀이 드디어 열이에게도 닿으려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열이가 그 악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동안 잊혀졌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 윤갑 복귀.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댓글은 이야기를 깊고 더 예리하게 만들고 영상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완성됩니다. 지난주 왕은 윤갑의 붓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의 혼이 육신에 깃들지 못해 변변하지 못한 제물로서 그의 혼을 위로하노라. 이 장면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붓을 곁에 두고 조용히 서신을 씁니다. 그러나 그 서신은 태워지지 않았고 붓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긴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초반 회차 기억나시죠? 열이가 부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자 팔척귀의 몸에서 윤갑의 혼이 잠시 분리되어 돌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혼을 불러오는 부름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된 감정입니다. 이후 열이가 수살기를 봉인할 때 사용했던 그 부적, 그 부적엔 분명히 회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건 단순한 테마용 부적이 아니라 떠난 존재를 다시 부르기 위한 복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이 쓴 서신과 윤갑의 붓, 그리고 열이가 사용한 회귀의 부적. 이 세 가지가 같은 공간, 윤갑의 처소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의식이 아니라도 충분히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비의 말이 이 복선을 결정짓습니다. 그 몸에 너무 오래 있었어. 강철은 점점 바람을 부르지 못하고 열이를 지키지 못하며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윤갑의 감정과 기억은 흔들림 속에서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이와 어미가 동시에 위기에 처하고 강철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흐름에 따라 강철이 무심코 그 붓을 쥐는 순간 기억이 반응하고 감정이 꿈틀대고 혼이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괴한은 아닐지라도 윤갑이 깨어나 위기를 감지하며 왕에게 전하고 강철은 본래의 실력을 회복해 열이와 어미를 구하러 나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붓은 기억을 담고 있고 부적은 길을 열고 비비는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윤갑의 혼, 돌아올 준비를 마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윤갑의 혼은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대를 이은 악연, 과연 그 진실은 다음 회차에서 얼마나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시 잊혀졌던 골담초, 이건 윤갑의 회복을 위해 쓰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쓰일까요? 이번 주 진짜 악연은 숨기려는 자와 진실에 닿은 자 사이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예측과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